학원 가려고 이제 새아버지가 이제 막 태워다 줬었는데 네. 옆자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이 쑥 들어와가지고 가슴 만지고 허벅지 안쪽 이렇게 만지고 그랬었거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은 쇼미더 드로잉 하는 날,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24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쇼미더 드로잉에 어쨌든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모르님 영상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자살 유가족 영상을 보고 좀 많이 공감되고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래서 저처럼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제 얘기를 듣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 삼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유가족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날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으시긴 있으셨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호전되질 못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쌓이시다가 이제 술 취하신 상태에서 시도를 하셨던 게 그렇게 날로 이어진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전에도 시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다 그냥 술 먹고 그러는 거겠지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못 돌아가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네. 혹시 그림 어떤 거 그려보실지 좀 구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끝없는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제 심리 상태 설명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좋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싶으세요? 이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바다, 이쪽은 수평선 이렇게, 여기는 밤인 거죠. 괜찮다. 그쵸? 네, 좋은데요? 일단 저는 머리가 긴 사람을 엄청 말라야 돼. 누가 봐도 갈비뼈가 보이게끔. 제가 식증이 있어요. 그게 학창 시절에 당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쟤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래서 그때 저는 사귀었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뒤에서 근데 나는 쟤 너무 싫어. 못생기고 뚱뚱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었었고, 또 당할 때도 나를 주도시킨 여자애가 쟤는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쟤는 왜 놀아? 약간 이런 식으로. 외모적으로 이렇게 뭔가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해서 살을 엄청 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강박이 엄청 심하게 자리 잡고 그때부터는 먹고 토하기 시작하면서 엄청 39kg까지 막 찍었다가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고치려고 막 노력을 엄청 했는데도 이게 사람이 올라간 숫자를 보니까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고 정지가 오더라고요. 난 무조건 지금 토해야 돼 막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무슨 토하고 또 다시 먹고 홀린 듯 먹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아버님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가 없이 자랐고. 이혼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옮겨 다니면서 컸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새아빠가 생겼죠. 약간 저희 엄마도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약간 그런 분이셔가지고 네. 맨날 엄마에 대한 기억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약간 헝클어진 머리랑 느슨해진 옷차림으로 처음 보는 아저씨들 누워있고 침대에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봤었어요. 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봐오다가 4학년 때 처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같이 살 거다.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불러라. 새아버지라 불러라. 했는데 둘이 얼마 못 갔어요. 1년? 1년도 못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새아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새아빠랑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냥 같이 살았었었는데 네. 그 두 분한테 많이 도 많이 당했던 거. 아, 새아빠한테요? 네. 도 많이 당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알게 됐는데 엄마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진짜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가족이니까 이해해라. 아빠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새아빠도 저한테 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미안하다. 근데 아빠로서 그럴 수 있다. 아빠랑 딸 사이엔 이 정도 스킨십은 있을 수 있다. 이랬어요. 아니 실례지만 그러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가슴 만지고 학원 가려고 이제 새아버지가 이제 막 태워다 줬었는데 네. 옆자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이 쑥 들어와가지고 가슴 만지고 허벅지 안쪽
이렇게 만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나중에 둘이 싸울 때 그걸로 고소한다 안 한다 둘이서 싸우더라고요. 아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또 예.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병진아 너 그랬지, 너 당했지, 나 이거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어머님도 참 잘한 거 없으시네. 그리고 더 웃겼던 거는 그 첫 번째 제 아빠 그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남자친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끊었다가 다시 연락을 한 거죠 엄마가. 네네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도 미용 하셨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머리 해주겠다고 네네. 부르시더니 이제 머리 다 해주고 나서 집에 데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 술 먹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19살이었거든요. 네. 삼촌 집에 데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러더니 모텔을 가재요. 그래서 안 된다, 돈을 달라 이걸로 씨름을 하다가 벽에 모텔에 끌려갔어요. 자기 잠만 잘 거라고. 네. 그러고 갔는데 제가 뜬 눈을 밤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동이 트길래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등 닦아주겠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너희 엄마 봐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 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졌죠 뭐 다. 그러면 그 이후에 누구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만나던 친구랑 동거를 했죠. 진짜 많이 맞았죠. 대신 맞았죠. 저. 데이트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허구한 날 맨날 맞고 자다가도 맞고 일하고 와서도 맞고. 근데 맞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알아.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중학교 동창이 댓글을 단 거예요. 네네. 남자애가 뭐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남자가 댓글을 달았죠. 질투하는. 그쵸. 근데 그 친구한테 막 엄청 당하고. 데이트 강간? 네, 데이트가 당한 거죠.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자꾸 강하게 막 요구하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쵸. 저는 그때 케이블 타이에 처음 묶여봤어요. 거짓말 안 치고. 아까 전에 그러면은 그 정신병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진료는 받으세요? 혹시? 네. 증세가 뭐라고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경계성 인격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부수적으로는 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다음에 조울증, 공황장애, 식증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나와 있죠. 진짜 근데 너무 막 크나큰 사건들이 많으시니까는 그러면은 병원에서 차라리 입원하라고 권유 같은 건 안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수술도 되게 많이 했어요. 손목 한 군데만 수술을 3번 했거든요. 하려고? 진짜로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긴급 수혈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목에도 수술을 했어요. 목에는 왜? 손목으로 안 되니까 차라리 목을 긁자 해가지고 목을 긁는데 목은 그냥 찢어지기만 하고 안 되더라고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지금의 살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막 남들처럼 언젠간 행복한 날이 오겠죠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약간 어떻게 해도 못 죽는데 이 정도면 죽지 말라는 거 아닐까 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정도? 그러면은 꿈이 뭐예요? 한 번도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무차별적으로 일을 하기 바빴고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할 시간보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빨리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꿈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꿈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있어서 꿈은 사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은 없어요? 뭐가 좀 재밌었다? 약간 이런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는 거. 영광이네요. 다행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죠? 그쵸? 괜찮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끝없는 바닷속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그려본 거고요. 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쳐서 들어가고 있는 느낌. 외면하려고 했던 어둠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 약간 먹히는 제가 그냥 찾아서 가는 그 어둠 속으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 한번 제목 한번 붙여볼까요? 끝없는 우울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심연 속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쇼미더 드로잉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견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